2015년 4월 19일입니다. 4월의 세 번째 일요일이죠. 오늘 저녁은 남편분들께서 저녁을 하신다고 해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페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이쪽으로 이렇게 일부러 둘러서 왔습니다. 없어졌더라고요. 그새 파란색으로 바뀌었던가 그런데 다른 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의리할 걸 다 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날 떠나서 오늘 새벽에 들어왔어요. 워싱턴 DC에 가서 행진도 했고 금요일 저녁에 강연회도 있었고 토요일 오후에 링컨 메모리얼부터 시작해서 백악관까지 쭉 걸어갔는데 전에 거기 잘 걸어 다녔었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그것도 참 길더라고요. 거리가 짧은 거 아니에요. 다리도 없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100분 토론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주제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이제 다시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아니 패널들에게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질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년간 무엇을 하셨고 어떤 목적으로 하셨습니까? 행한 활동이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루셨다고 하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못 이루셨다고 하면 왜 못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만약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이었고요. 또 이것도 있었어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행위로 왜곡하거나 정치적 행위로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질문은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건 패널에게 뿐만 아니라 참석자 전원에게 다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러자 결론이 이런 것이었죠.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걸 하자. 그걸 계속하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자.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결론을 내면서 저는 이 결론이 1번 뭘 해야 되고 2번 뭘 해야 되고 3번 뭘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고 하는 이런 행동 강령보다 확실히 더 힘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어디 한 군데 모여서 똑같은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시위하는 데 가야 돼. 모두가 다 광화문에 가야 돼. 모두가 다 팽목항에 가야 돼. 모두가 다 촛불을 들어야 돼. 더 나가서 모두가 다 박근혜 퇴진 운동을 해야 돼. 모두가 다 강연회를 다녀야 하고 모두가 다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가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그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론에는 함정도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느끼셨던 것 중에 하나일 텐데 내가 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활동만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하는 건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를 정당화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100분 토론이었는데 한 150분 했어요. 그래도 그냥 계속 하신 말씀들이 많아서 제가 그 배드가이 역을 했습니다. 그만하시고요. 2분만 드리겠습니다. 눌러놓고 삐삐삐삐 그럼 그만하시고요.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 손석희 씨가 했던 100분 토론 그 마지막 회에 노회찬 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손석희 씨의 100분 토론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돼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 자기가 참 아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사회자가 되고 손석희 씨를 패널에 앉혀놓고 말하면 잘라야 돼서 자르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안타깝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건 자르는 일을 결국은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100분 토론의 끝은 결국 연대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죠. 쉬운 말인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또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오면서 제가 다시 한번 들러봤다고 했어요. 페인팅을 했든 인터넷 댓글을 다녔든 또는 내 아이에게 죄송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든 후원금을 보내든 또는 이웃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 이런 거 같이 하자라고 그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지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물론 다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것뿐만은 아닙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밝혀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일지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잊혀지고 덮여져 버리는 것은 아닐지 오른편에 서고 옳은 일을 함에 우리가 때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만화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려서 봤던 만화 영화들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것도 있어요. 어른 돼서 봤던 만화 영화 중에서도 재밌는 거 있죠. 좀 복잡한 거지만 은하철도 999 이런 거. 그렇지만 거의 어려서 봤던 만화 영화는 이 스토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요? 주제라고 합시다. 주제는 이런 겁니다. 권선징악 이런 거. 그래서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마린보이, 또 밀림의 평화를 지키는 흰사자 레오, 우주의 평화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마징거. 여러분들 다 보신 만화죠? 괜히 정원중앙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린보이가 선인 거예요. 그리고 흰사자 레오가 선인 것이고 독수리 오형제와 그리고 마징가가 선입니다. 그러면 바다의 평화를 깨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악이에요. 밀림의 평화를 깨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악이고 독수리 오형제를 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이고 아수라백작이 악입니다. 아수라백작. 오랜만에 이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화에서는요. 우리는 마린보이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레오 편이 되는 거고 우리는 독수리 오형제 그리고 마징가 쪽에 서서 그들이 이길 때 환호를 하는 겁니다. 왜 환호를 합니까? 선이 이겼기 때문에. 어려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선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평화는 지켜졌고 악한 세력은 물리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은요. 어려서 7살, 8살 때 TV 앞에 앉아가지고 박수를 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이 만화에 나오는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만화 속에 나와 있는 요소들이 우리 세상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컴퓨터 게임 중에 요즘도 그거 합니까? 동키콩인가요? 원숭이 나와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따먹는 게 뭐였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원숭이가 밀림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밧줄을 타기도 하고 나무를 붙잡기도 하고 막 이렇게 또 때로는 배를 타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고 악어와 싸우기도 하고 강을 건너고 하는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게임에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아차 잘못해가지고 악어에게 물리면 죽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의 주인공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죠. 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쪽 저쪽 하다가 아이고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의 법칙은요. 3번 죽으면 게임 오버 이거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게임은요. 게임 오버 됐더라도 다시 껐다 키면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부류들이 지금 예수 앞에 설명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하고 어떤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다가 확 집어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 제사장들 기득권 세력과 예수와의 아주 극명한 대립과 갈등 관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만화에서 이야기해드린 바로 그거예요. 선한 편 예수, 악한 편 바리새, 제사장, 기득권 세력. 마징거 제트 선한 편 예수, 기계인간들 악한 편 아수라백작. 이런 거죠. 그래서 마징거 제트가 아수라백작이 보낸 기계인간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수라백작이 보낸 기계인간들을 다 물리치면 그러면 마징거 제트는 선을 이룹니다. 악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자, 예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어떻습니까? 선한 편인 예수가 종교의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종교 기득권 세력이 보낸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지금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만화를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맞은 거는요, 여러분들, 맞은 거는 아수라 백작을 한 방에 날려버리지 않습니다. 아수라 백작과 맞은 거가 직접 싸우지 않아요. 물론 그 만화를 계속 하기 위해서 아수라 백작이 죽으면 안 되겠죠. 다음 편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살려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마징가 제트가 직접 싸워서 물리쳐야 하는 대상은 아수라 백작이 보낸 기계 인간들인 거예요. 자, 예수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그 구도를 우리가 예수의 사건에 집어넣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는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맞은 거예요. 제사장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제사장과 싸운다는 구도에서 보면 맞은 거는 아수라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맞은 거는 아수라와 싸우지 않아요. 아수라가 보낸 기계 인간들과 싸웁니다. 좀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한단 말이죠. 이쪽에 한 편이 있고 이쪽에 한 편이 있습니다.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 거는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야기하지 맙시다. 하여튼 여하튼 간에 두 편이 지금 전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돌을 던져서 싸웠든지 아니면 활을 쏴서 뭐 화살을 쏴서 싸웠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이제 싸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 무기가 돌이든 화살이든 총알이든 아니면 미사일이든 어느 편에서 어느 편으로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평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보죠. 저쪽에서 나한테 던지는 게 뭡니까? 돌을 던지는 거예요. 화살이 지금 나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총알이 지금 날아오고 있어요. 미사일이 지금 나한테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 돌, 화살, 미사일 이게 뭡니까? 공격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공격의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리새파 제사장들이 선인 예수를 공격하는데 무엇으로 공격을 합니까? 뭘 던졌어요? 지금 제사장들이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선한 예수에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던진 무기가 뭡니까? 물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던졌을 거예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권력을 던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율법주의와 기득권을 담고 있는 그릇이 뭡니까? 수류탄을 던졌어요. 그러면 수류탄이 와서 뭘 해요? 툭툭 차고 놀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수류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폭약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폭약을 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수류탄이라고 합니다. 율법주의를 던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권력은 그 자신들의 율법주의와 기득권을 어디엔가 담아서 예수에게 던졌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에서 그들이 담아 던진 무기, 공격용 무기라고 하는 것이 여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인을 공격 무기, 즉 수단으로밖에 보지는 않았다. 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어. 이게 우리의 공격 무기야. 확 던져버려. 이에 대해서 예수는요, 보통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에게 공격을 할 때 흔히 쓰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무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봐라,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예수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예수는 율법 얘기하는 거 하지 않아요.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인을 붙잡아 와서 예수 앞에다가 확 집어던져 놓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율법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글쎄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율법이 어디 이렇게 써 있는데 율법책 가지고 와봐. 야, 그 율법책은 200년 전에 쓰여진 거고 그거는 500년 전에 쓰여진 거고 최근에 쓰여진 건 이건데 한번 싸워볼래? 이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여인을 무기로 도구로 던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 말은 예수는 그들이 던진 무기, 그들이 사용한 공격용 무기인 그 여인을 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제가 앞에서 만화 이야기를 쭉 드렸어요. 어쩌면 어려서부터 계속 보았던 그 만화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구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여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한, 싸움을 하기 위한, 정의를 세우기 위한 또는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로 사용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요 사람을 무기로, 도구로 보는 또는 만드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호 인양해라 하는 말에 보상금이 얼마고 인양 비용이 얼마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꺼내는 그런 사람. 이번 토론회에 패널로 3명이 나왔어요. 한 분은 성공의 신부였고, 한 분은 학교 교사입니다. 미국 학교 교사이면서 이제 주부인 분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나이 21살 먹은 여자 대학생이에요. 이번에 졸업반입니다. 4학년 여학생인데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는 뭐 이래서 일어났고 세월호 참사는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잘못됐고 세월호 참사는 뭐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무시하고 딱 이 이야기를 해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죠?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침몰되어 가고 있는 배 안에 학생들이 있는데 구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눈물 흘리는 그 부모들을 종북이니 빨갱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아직도 미싱되어 있는 9명의 생명이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걸 인양을 한 해 만에 돈이 얼마나 드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 줄줄 외우고 다녔다 하더라도 그 21살 여학생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되새겨봤던 것은 진정 우리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 제사장들이 무기로 사용한 여인을 그 귀한 사람을 모두가 다 도구로 모두가 다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그 사회 속에서 예수는 그렇게 던져진 그 무기를 그렇게 던져진 수단을 사람으로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정말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아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내 아이를 내 학생을 내 이웃을 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악과 선의 대결이 아니라 악과 덜 악의 대결이라고. 다 악한데 그 중에 조금 덜 악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좀 더 악한 놈 보고 너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 우리는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있다. 오늘이 4.19 학생혁명 54주년 되는
그렇죠. 1960년 4월 19일 180여 명의 학생들, 아니 180여 명의 그 시위대를 하면서 총질을 했던 사람들은 쏴 죽여! 하고 발표 명령을 내렸던 그 사람은 과연 그곳에서 시위하고 걸어다니며 외치고 피켓을 들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자신들의 몸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봤어요. 21살 여대생의 질문을 저는 다시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사람으로 봤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의 핵심에서 저는 세상의 사회가 그리고 정치가 우리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는 정녕 사람을 사람으로 보았던가? 아니, 나는 정녕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4.19 학생혁명 54주년 일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네. 와, 어떻게 끝난지 딱 알고 왔어요.